가족끼리 집 거래했다고 세금이 2억 원? 이게 정말 말이 될까요? 요즘 이런 황당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아온 사람들이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고 있어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이제는 가족끼리 집을 물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팔면 세금이 2억이라니 정말 합리적인 정책일까요? 더 흥미로운 건 이미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했다는 겁니다.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다양한 우회 방법을 써왔죠. 결국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대로 세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은 법이지 편법을 막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 증여는 어떻게 처리돼 왔을까요? 왜 일반인 가족 거래부터 규제를 강화한 걸까요? 오늘은 이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정말 편법 증여를 막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잡한 내용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글자로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대응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어보죠. 정부는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가족 간 헐값 거래가 급증했고 시세 10억짜리 집을 1억에 팔아서 증여세를 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의 대규모 상속 증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조치가 없었죠. 왜 일반 시민의 가족 거래부터 조이기 시작한 걸까요? 2022년 데이터를 보면 가족 간 거래가 40%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편법이 늘었다고 해석했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도와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니 자녀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서 미리 도와주려는 부모 마음. 그걸 편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편법을 막겠다고 했지만 정작 편법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을 세우거나 해외 계좌를 이용하는 등 전문가를 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없이 대응합니다. 결국 전문가를 고용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만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법안이 시행되기 직전 관련 업계와 일부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는 겁니다. 2023년 12월에 갑자기 가족 간 거래가 폭증했어요. 미리 알고 움직인 걸까요? 누가 왜 그 시점에 거래를 서둘렀는지는 충분히 조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세부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핵심은 결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즉 기준, 날짜, 돈, 리스크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진짜 대응이 가능하죠. 첫 번째, 기역, 기준입니다. 이 정책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가의 70% 이하로 거래하면 증여로 본다는 조항이 핵심이죠. 문제는 그 시가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그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는 8억인데 국세청이 시가는 12억이다 라고 판단하면 그 12억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70%는 8억 4천만 원, 즉 8억 원에 거래해도 증여로 간주되는 거죠. 즉 게다가 시가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8억이었던 시가가 내년에 10억으로 바뀌면 같은 거래도 전혀 다른 세금 결과가 나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럼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감정평가법인 3곳을 돌려서 가장 낮은 감정가를 선택합니다. 이 한 가지 정보 차이로 세금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니은, 날짜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3년 12월 가족 간 거래가 평소보다 300% 급증했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시행 전에 다 끝내버린 거죠. 일반인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공정한 제도일까요? 더구나 2025년부터는 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은 일종의 적응기였던 셈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디귿, 돈입니다. 이 정책은 조정 대상 지역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그 지역이 서울 전역, 경기 대부분, 부산과 대구 일부까지 포함됩니다. 결국 전국 가구의 60%가 해당되는 셈이죠. 게다가 지역 지정은 언제든 바뀝니다. 오늘은 괜찮았다가 내일은 조정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인을 세우거나 해외 법인을 이용해 우회합니다. 변호사비 5천만 원이면 수십억 절세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돈이 많을수록 법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리을, 리스크입니다. 실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죠. 시세 15억짜리 집을 가족에게 8억에 거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취득세는 7억에 12%, 약 8,400만 원. 증여세는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빼고 계산하면 약 3억 2,500만 원. 총 세금이 약 4억 원입니다. 15억짜리 집을 가족 간 거래로 넘겼을 뿐인데 세금이 거래 금액의 절반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결국 이 제도는 가족 간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셈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강남의 한 직장인 A씨는 부모님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매하려 했습니다. 시세는 15억 원. 계산해보니 70%가 10억 5천만 원이라 거래가액 10억 원은 기준 이하로 판단되어 증여세 2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결국 거래를 포기했습니다. 반면 분당의 B씨는 자산이 100억 원 규모인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법인 자산으로 이전한 뒤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단계적으로 증여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비 5천만 원. 결과적으로 거의 세금 없이 100억 자산을 이전했습니다. 둘 다 합법적인 방법이었지만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제도인지 명확하게 보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정책 시행 직전인 2023년 12월 한 공무원이 가족 간 증여를 진행했습니다. 법 시행 한 달 전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례가 언급됐지만 개인 사생활이라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절묘한 타이밍일까요? 현재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합법적 대응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복수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감정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둘째,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시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셋째, 법인을 통한 거래입니다. 개인보다 법인의 세율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이 모든 방법이 합법적이지만 정보와 자금이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공평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비용이 들긴 하지만 세금 구조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절세가 됩니다. 또 한 번에 모든 자산을 이전하지 말고 매년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조금씩 나누어 증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이죠. 또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나 해제, 세법 개정 동향은 뉴스나 국회 일정만 잘 봐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게 결국 최고의 절세죠. 그리고 전문가 상담을 무조건 아까워하지 마세요. 세무사 상담비 몇백만 원 아끼려다 세금 몇 억을 더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세무, 특히 가족 간 거래에 특화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탈세와 절세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세요. 그리고 이런 절세 방법들도 시간이 지나면 규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위험한 방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향후에는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겁니다. 애초의 목적은 편법 방지였지만 결국 일반인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로 변질된 건 아닌지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기역, 리은, 디귿, 리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준, 국세청의 시가 결정은 여전히 불합실하고 날짜, 정보 접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돈, 자금력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리스크, 세금 부담은 최대 4억 원에 이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정책이 정말 편법 증여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보 접근성과 자금력에 따른 격차가 이렇게 큰데 공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합법적으로 활용되는 우회 방법들, 이건 똑똑한 절세일까요? 편법일까요? 그리고 이런 세금 정책의 방향,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공정과 불공정, 정의와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